여러분들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촌 해왕입니다. 금일 코스피 3000선 깨졌습니다. 시가부터 깨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전일 미증시가 큰 하락을 했기 때문이죠. 지금 미증시에 대한 위기는 굉장히 많아요. 1번 디폴트 관련 부채 한도 유예죠. 2번 그리고 인프라 합의입니다. 지금 집중해야 될 요소는 이제 디폴트 관련 사건입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고 이게 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지 시장평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와 이제 러셀 2000 지수입니다. 미증시의 영향을 받는다는 정확한 어떤 맥락을 보는 차트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러셀 지수 2000이라는 거는 지금 미국에 상장된 2000개 소형주의 시가총액을 구해 평균을 산출해낸 지수다. 단순히 이걸 비교하는 이유는 미증시에 대한 영향 요소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유동성이 올라간 시즌하고 꺼지는 시기, 위기가 도래했을 때 영향을 고지고대로 봤죠. 여러분들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이건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증시가 지금 꺼지면은 사실상 이제 코스피가 하락하는 요인인데 지금 미증시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여건인지 확인을 해야죠. 지난주 어떤 사건이 있었고 정확한 맥락을 한번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 얘기했었던 이제 부채 한도 유예를 좀 집중을 할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이제 임시 승인을 낸 거를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임시 승인은 디폴트에 대한 해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지금 미국이 긴장하라고 위기가 좀 도래되는 이유는 부채 한도에 지금 도달이 된 상태고 만약에 비상 조치를 하고 잔여 현금을 다 쓸 경우 이제 디폴트가 떨어지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타임라인이 어떻게 설정되고 시기가 어떻게 설정돼 있나 지금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자, 원래 이제 부채 한도는 10월 중순까지예요. 10월 15일로 설정을 해갖고 이전에 합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임시 법안 지출만 승인한 거예요. 왜냐? 지금 셧다운이 진행된다면 의회 업무 정지가 되고 사실상 부채 한도 유예를 설정하기 위한 합의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임시 지출에 대한 의회 승인은 시장에 영향 요소가 없는 거죠. 왜냐? 알맹이만 다 빠졌으니까. 알맹이가 뭐예요? 1번 부채 한도 유예랑 2번 인프라 합의죠. 이 두 개가 다 빠지고 그냥 셧다운을 막기 위한 합의만 봤다. 언제? 지난주 수요일이죠. 한국 날짜로 9월 30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해도를 좀 높이면은 아직까지 부채 한도에 대한 시장 디폴트 위기는 놓여져 있다. 이겁니다. 전일 증시 미증시가 떨어지고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요인은 이 위기 도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라고서 측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미국 의회 상황을 보면은 부채 한도 상향 또는 유예를 승인하지 않는 한 연방정부는 디폴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은 없다라고서 공식화가 돼버렸어요.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만약에 상한을 안 하고 합의를 안 벌인다면은 이제 금융위기가 도래하는 거예요. 현실상 채무 불이행이라는. 시장의 100%는 없지만은 부채 한도 유예에 대해서 도달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합의가 안 돼 버린다면 현실적으로.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합의를 상한을 안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미국 재무부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금 소진을 다 해버렸어요. 부채 한도 설정을 해서 빚을 늘려서라도 부채를 더 과도하게 설정을 해서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관련해서 지출할 내용을 다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한 겁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은 부채 한도 합의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서 얘기를 드려놨을 때 어떠한 형태로든 채무 한도 조정을 위한 의회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서 시장이 평가하고 있어요. 디폴트 리스크는 점차 완화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시장은 아직 합의를 안 봤죠. 여러분들 지금 시기가 이럽니다. 10월 5일자로. 그래서 증시가 하락하는 요소가 굉장히 큰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측정을 한다면은 다음 주에 시장 합의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상승 국면으로 전환이 들어가나 인프라 합의라는 중요한 과제가 남았죠. 또 충돌이 드러나고 시장에 대한 재하락 요소가 굉장히 큰 시장 여건입니다. 4분기는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 방향성에 대한 이제 박스권 방향성에 대한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부채 한도 설정이
통과가 됐는지, 그럼 다음 인프라 합의는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유동성을 겪었던 이 시장에 대한 순서상은 이제는 거의 없다라고서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위기, 빅쇼트 관련해서는 도래하지 않겠지만 코스피에 대한 상승은 제한적인 올해 4분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실적 시즌이긴 하지만은 아직 유동성이 꺼지지 않은 시장에서 유동화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에 대한 의외 상황에 집중하는 게 순서에 맞다고 보고 있어요. 이미 이거는 8월 말부터 제가 경고성을 보냈습니다. 9월 말에 27일에 이런 시장 상황이 놓여 있다. 의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테이퍼링, 페드에 대한 통화 정책보다 오히려 그런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은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평가드렸었어요. 다음 주까지 시장에 대한 어떤 합의 이전까지는 하락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합의 이후에 합의 임박했다라고 가능성이 내비쳐진다면 증시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시장 평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국내 선물, 국내 시장 그리고 나스닥과 비교하면서 미증시와 비교하면서 오늘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증시에 대한 요소 집중하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